자, 32번부터 얘기해볼게요. 32번. 자, 액체를 진공 상태 플라스크에 넣고 구멍 막은 다음에 중탕해가지고 지금 뭐 기체 압력을 측정했다라고 나와 있고, 자, 몰 질량을 물어보는 거는 일몰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32번 문제는 그냥 분자량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PV는 nRT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PV는 nRT 이러고 써줄 거고요. 몰수 N으로 정리하게 되면 몰수 N은 RT분의 P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죠? P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몰수 구한 다음에 우리가 뭐 분자량 곱해서 질량이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몰수는 이제 우리가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으로 정의하게 되면 저 분자량은 PV분의 이제 WRT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분자량식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크 부피가 21.3ml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다 리터 단위로 환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액체 질량 6g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값 똥.8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온도는 100도라고 했으니까 373K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자, 760토르가 몇 기압이에요? 1기압. 1기압이죠? 그래서 이거 1기압 이렇게 넣어주면 답을 4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계산만 좀 지저분했을 뿐이고 4번이 가장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33번. 자, 이제 반응 차수를 지금 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도 법칙을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속도는 자 K에다가 자, 반응물 누가 있냐면 BrO3-가 있네요. BrO3-에 M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있는 거야? BR-, BR-에 대해서 N차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나요? H+가 있네요. 자, 얘에 대해서 뭐 X차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 실험을 분석을 해가지고 농도를 2배 증가시켰을 때 2배 빨라지면 1차고 제곱의 비량이 2차고 이런 것들 찾아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추정할까요? 1번과 2번 비교할까요? 자, 1번, 2번 비교하니까 얘 2배 증가시켰을 때 지금 이게 2배 빨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너는 1차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R-를 잡아주기 위해서 2번, 3번 비교할 수가 있겠지? 2, 3번 비교하니까 역시나 2배 빨라진 거 확인했네요. 너도 1차다. 그쵸? 수소 양면을 볼까요? 자, 또 볼까요? 자, 3, 4번 보면 되겠다. 그치? 3, 4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게 3, 4번 말고 다른 게 볼까요? 1, 4번. 1, 4번. 1, 4번 보게 되면 자, 2배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 몇 배 빨라진 거야? 4배. 4배 빨라졌네요. 그럼 너는 2차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리고 나한테 뭘 물어봤나요? K값을 물어본 거예요. K값 물어봤으니까 내가 원하는 반응식 하나 써주면 되는 거죠. 그치? 1번식이다 라고 하면은 뭐 속도는 얼마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고, K값에다가 BrO3-를 0.1을 집어넣은 거죠. 0.1 곱하기 그 다음에 BR-0.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도 0.1 이렇게 해서 0.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가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거 이제 약분시켜버리게 되면은 K 값을 우리가 8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3번 아니면 4번인 건데, 요게 이제 몇 차 반응이냐면은 4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단위까지 고려하면은 3번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 그치? 네, 좋아요. 자, 34번은 진짜 이거 계산이 너무 더러워요. 그쵸? 더럽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KF 값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내림 상수가 되는 거고요. 자, 물 25g 속에 얘를 1g 넣었대요. 그쵸? 그럼 이제 몰란 농도도 내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사실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점이 마이너스 0.62도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요식 기억나십니까? 자, 어느 점 내림은, KF 곱하기 몰란 농도 곱하기 반토프 인자 이온할까 아이다라고 했던 거. 요식 기억나세요? 그쵸? 자, 요거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수한 물과 어느 점 차이가 0.62도가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0.62도는 자, 이게 KF가 1.86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고, 몰란 농도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몰란 농도는 물이 25g 있었대. 그쵸? 몰란 농도는 우리가 0.025kg의 물이 있었을 때 그때 몰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g을 사용을 했고요. 자, 1g을 사용했는데 화학식량 얼마래요? 23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요 정도의 이제 몰란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곱하기 이제 우리가 반도프인자 i를 곱해가지고 i 값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내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답은 2번에 가장 가까워요. 좀 계산 빡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35번 갈게요. 자, A와 B는 단일 단계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나오면, 그치? 단일 단계 반응.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반응 차수가, 그치? 원래는 개수랑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실험을 분석해야지만 반응 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그 개수랑 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A가 뭐 이렇게 B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단일 단계 반응이야 라고 하면은, 여기는 A의 개수 1이 바로 반응 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일 때만 우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뭐 어쩌라고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속도 상수 K1은 감소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속도 상수 K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는 K1 곱하기 A에 대해서 1차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단일 단계이기 때문에. 그치? 자, 이런 상태였는데, 자, 이 K 값이 실제로 이게 그냥 상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죠. 속도 상수 K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RNU 상수 A에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의 E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K 값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 T가 뜨거워지면은 K 값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 정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증가하면은 K 값이 감소하는 거 맞지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정반응의 K1은 자, 온도에 따라 변한다. 네,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식이죠. 자,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온도가 뜨거울수록 빨라진다. 자, 디귿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게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원래 속도 이론이랑 평형 이론은 완전 다른 개념이었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한번 만나게 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가 동적 평형 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쵸? 그럼 정반응 속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정반응 속도를 V1이라고 할 건데, 정반응 속도는 K1 곱하기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1차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역반응 속도도 정리해보자. 역반응 속도 V2는 K1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K1 프라임 곱하기 B에 대해서 1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네가 같아지면 우리는 동적 평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뭘 물어봤냐면 역반응의 K1분의 정반응에 대한 K1이 지금 온도에 따라 변하냐고 물어보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K1 프라임분의 그 다음에 K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를 우리가 나눠주면 되죠. 자, A를 나눠주게 되면 자, 평형에서 A분의 B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치? 요게 지금 온도에 따라 변하냐라는 건데, 실제로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간에 온도가 뜨거워지면 다 빨라지긴 하거든요. 얘도 빨라지고 얘도 빨라지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요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동적 평형에서 평형 농도의 어떤 B를 표현해 주고 있거든. 사실 이게 알고 봤더니 평형상수 K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K값, 평형상수 K를 대입하게 되면 A의 1승분의 B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알고 봤더니 요게 지금 평형상수 대문자 K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럼 K 값은 우리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요 B도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이것도 맞는 명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속도상수 K가 마이너스 RT분의 2인 거죠? 마이너스 RT분의 2. 그래서 온도가 뜨거우면 K 값이 증가하는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다음 36번 한번 얘기할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듣는 핵화학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화학에 대한 이론 수업을 좀 잠깐만 하고 풀이를 할게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그냥 개념을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
자, 핵화학에 대한 내용인 건데, 자, 원자 핵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핵화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핵화학. 자, 우리가 원자 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그죠? 원자 핵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입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양성자가 있고, 하나는 중성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되어 있는 게 원자 핵이다. 근데 이게 이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뭘 결정하냐면,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번 탄소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안에 핵 안에는 양성자가 6개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6번 탄소 이렇게 잡아 들어가게 되고 질량수가 10일짜리라고 얘기하면은 중성자도 6개가 있을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자 핵을 들여다보면은 이 쬐끄만 원자 핵 속에 지금 양성자가 6개나 밀집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도 사실은 지금 양의 전환을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끼리도 반발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원자 핵 나에서도 이 양성자들 간의 반발은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 6개의 원자핵이 이 6개의 양성자가 밀집되어 있으면 이 핵이 금방 반발을 인해서 쪼개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냐면 이게 중성자가 그 안에서 접착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중성자 6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 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가 이 양성자들 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접착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꽉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원자 핵이 안정화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중성자랑 이 양성자 간에 어떤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인력을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의 강한 핵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핵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강한 핵력이 얼마나 크길래 이 양성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있냐? 이게 실제로 정전기적 반발이나 인력보다 한 6배 정도가 크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핵력이 크게 인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들 간의 반발이 있어도 이게 쪼개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 얘네들의 비가 한 어느 정도 돼야지만 좀 안정하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이제 뭐 별로 없을 때, 그치?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번까지요. 자, 얘네들은 기껏해야 이제 양성자의 개수가 20개까지가 맥시멈인 건데, 이랬을 때는 중성자가 1대1의 비율로만 있어도 충분히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가 1대1만 되어도 충분히 얘네들이 안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얘네들은 1대1을 넘어가서 중성자 개수가 너무 많으면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20번이 좀 넘어가면, 그렇죠? 20번이 넘어가게 되면 21번부터는 얘네들의 양성자 개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중성자가 1대1로 있으면 요거 가지고는 얘네들의 반발을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1번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는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의 비율이 대략 1대 한 1.5 정도 되어줘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정한 범위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내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 그래프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X축이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이 Y축이 뭐냐면 이제 중성자 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1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20번까지는요. 20번까지는 1대1로 있어도 안정하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 그려나갈 건데 쭉 그려나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1대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1대1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야?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은 요 직선의 그래프보다는 좀 더 중성자 비율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20번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얘네들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이게 안정해지는 어떤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한 범위를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안정 영역, 여기가 또 이제 안정한 영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요렇게가 이제 안정한 영역이 되고, 이 나머지 영역들이 이제 우리는 불안정한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불안정하다, 나 여기도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불안정한 원자 핵은 어떠냐? 말 그대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핵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안정한 영역이 안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영역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핵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스스로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방사 붕괴. 스스로 이제부터 붕괴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영역이 안정한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붕괴되는 현상을 방사 붕괴라고 얘기하고요. 원자 핵 자체가 이제부터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그래프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방사 붕괴에 대한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방사 붕괴는요, 크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방사 붕괴가 일어나면서 질량수가 변하는 어떤 붕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붕괴는 이제 우리가 알파 붕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질량수가 붕괴된다. 질량수가 변한다. 변하는 붕괴가 있고,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 붕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파 붕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떤 방사 붕괴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 원자 핵의 질량수는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원자에 대한 어떤 질량수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붕괴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누가 있냐면 첫 번째 베타 붕괴가 있어요. 베타 붕괴. 그 다음에 이게 양전자 방출이라는 게 있어요. 양전자 방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 포획 이런 게 있어요. 전자 포획. 이렇게 우리가 총 네 가지 어떤 방사 붕괴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핵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핵 용어. 자, 일단 알파 입자라는 게 있는데, 자,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는 우리가 그 러더포드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할 때 한번 좀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 입자 맞아요. 그래서 그 입자는 뭐냐면 이사, 헬륨, 양이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핵화학에서는 여기는 양이온, 전자가 다 빠져나간 상태는 맞는데 이 양이온을 굳이 표현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파 입자는 이사, 헬륨 이렇게 써주고 있더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자가 빠져나간 헬륨, 양이온이라고 기억해 주는 거고, 두 번째 베타 입자라는 게 있는데, 이 베타 입자는 뭐냐면 전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전자의 약자를 써가지고 일렉트론 이렇게 써줄 건데, 얘는 질량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위첨자에다 빵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아래 첨자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핵화학에서 어떤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성자를 좀 표현할 건데, 자, 중성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으로 표현을 해줘요. n. 자, 그래서 얘는 n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화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이렇게 써줄 거야. 여기 또 양전자라는 게 있으니까 양전자도 얘기합시다. 자, 양전자는 뭐냐면 전자랑 성질이 똑같은데 그 전하가 양의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핵화학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일렉트론이라고 써주긴 하는데 이게 플러스 1의 어떤 양전자를 가지고 있고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 질량수는 없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입자, 이 종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방사 붕괴를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방사 붕괴가 왜 일어나냐면요. 실제로 이 양성자들 간의 반발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중성자 개수가 좀 적은 영역이 이쪽 영역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 영역 애들은 이 양성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중성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건데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비율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방사 붕괴가 좀 지배적으로 많다고 보면 되는 거고, 좀 특이하게도 이게 불안정한 영역에서 중성자가 많아가지고 중성자 수를 좀 줄이는 붕괴 반응도 있다는 거야. 대부분은 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알파 붕괴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자, 요런 영역이에요. 매우 무거운 녀석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매우 무거운 애들. 자, 매우 무겁다는 거는 이제 원자번호가 이제 84번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원자 번호가 84번 이상, 그죠? 84번의 이상의 아주 무거운 원자들은 양성자가 84개 이상 있다는 거야. 그치? 얘네들은 얼마나 반발이 세겠니? 그 얘네들은 중성자의 비율이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무거운 원자핵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사분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정한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 대부분 이 무거운 원자들이 붕괴가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알파 붕괴는 뭐냐면 알파 입자가 방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입자가 방출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 반응식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이제 알파 붕괴에 대한 반응식은 이렇게 갑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92번 자 알파 붕괴. 예를 들어서 92번 우라늄을 가져올게요. 우라늄. 자, 그래서 92번 우라늄이 있고요. 자, 우라늄이 있고 얘의 질량수가 23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 녀석이 너무 무거워. 양성자가 너무 많아. 그렇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을 좀 볼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얘는 양성자가 92개가 있는데 중성자는 몇 개가 있냐면 이거 빼주면 되거든요. 그쵸? 3, 1, 4, 143개가 있는 거야. 그치? 이 비율도 중성자가 많잖아요. 그래, 많아. 근데 이것도 좀 사실 적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중성자의 비율을 조금은 증가시켜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원자핵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알파 붕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알파 입자가 튀어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입자에 대한 요 반응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자, 2,4 헬륨이 나간다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알파 입자는 2,4 헬륨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알파 입자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는 총 질량수랑 그 다음에 전하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2,4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 우라늄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90번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90번과 2번 돼서 9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90번 토륨으로 바뀌게 돼요. 토륨.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35로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4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 나왔냐? 231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하면은 우라늄이 235의 질량수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비율이 자 90개로 바뀌었고요. 양성자 수가 좀 줄었죠. 그러면서 중성자를 보게 되면 1,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14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얘도 2개 들고 얘도 2개 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B를 여러분들 계산을 하게 되면 요 B는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제 계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파 붕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반응식 세우는 거를 물어봐요, 계속. 알겠죠? 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특징 하나만 잡을게요. 그래서 알파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91번 우라늄이 90번 토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야. 그치?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질량수가 4가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자, 이게 1회 일어날 때마다, 그죠? 한 회 일어날 때마다 질량수는 4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의 질량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성자 개수는 2개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해당 이제부터 양성자는 2개씩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서 자, 이제 문제 나올 때 알파 붕괴가 뭐 4번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양성자가 8개 줄었구나. 이제 주별표 찾아가지고 8 감소한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얘들아?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질량수가 변하는 알파 붕괴가 된다. 자, 두 번째는 여기는 베타 붕괴를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질량수가 이제부터 변하지 않는 방사 붕괴를 얘기할 거고요. 자, 베타 붕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 당연히 베타 입자가 나가는 어떤 방사 붕괴가 될 건데, 얘는 좀 특이하게도 중성자 개수가 너무 많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양성자 비율과 중성자 비율을 봤을 때, 요 비율, 중성자 비율을 좀 많이 큰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 비율을 좀 줄이고 양성자 비율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붕괴를 우리는 베타 붕괴라고 얘기를 한다. 베타 붕괴.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얘기하게 되면, 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6번 탄소가 있는데, 자, 여기 질량수가 11짜리가 가장 안정하거든? 근데 이게 14짜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원자 번호가 작은 애기 때문에 1대1만 있어도 안정한 영역인 건데, 중성자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베타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베타 입자를 방출하는 거야. 그 베타 입자는 바로 전자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또 우리는 베타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을 빼서 6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는 원자 번호가 7번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7번 질소가 되는 거고 질량수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7과 1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양성자가 6개고 원래 중성자가 8개 있었는데 양성자 7개, 그 다음에 중성자 7개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1대1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치? 이 과정에서 조금은 안정해졌겠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베타 분열입니다. 자, 질량수 변함이 없네요. 그쵸? 이게 전자만 방출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전자 방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요 알파 붕괴는 좀 무거운 원자 핵들의 어떤 붕괴라면은, 얘는 좀 가벼운 원자 핵들에 대해서 이 중성자 비율이 좀 적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양전자의 방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양전자 방출을 한번 써볼게요. 양전자 방출 써볼 건데, 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11번 나트륨을 좀 얘기해 볼까요? 자, 나트륨에 대해서 요게 질량수가 23짜리가 안정한 건데, 자, 이번에는 뭐 22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1대 중성자가 1이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1대 1인데 이게 좀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양전자의 방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2일렉트론이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플러스 1. 그리고 이게 질량수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10번 네온으로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중성자 비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방사분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반응식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포획, 요것도 한번 얘기합시다. 전자포획. 자, 전자포획은 뭐냐면, 자, 이제 요 어떤 양성자가 있었을 거야. 그치? 어떤 양성자가 있었을 거고요. 뭐, 89번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안쪽 전자를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면, 얘가 먹어버려요. 확 포획해버리는 거야. 이걸 전자포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응식의 반응물 쪽에 전자를 먹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굴 얘기할 거냐면은, 뭐, 지금부터 몇 번 얘기할까요? 80번 수은을 얘기할까요? 자, 80번 수은이 있고요. 자, 80번 수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201에 이제 질량수를 가지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얘가 또 뭐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중성자 비율을 좀 증가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쪽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전자를 지가 먹어버리는 거야. 훅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 79번 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금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201로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양성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떤 종류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좀 설명했던 건데, 실제 문제는요, 다양한 어떤 검사분계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이야, 이게? 36번을 보게 되면, 자, 요러한 이제 뭐 비스무트 209짜리 원자랑 아연을 충돌시켜가지고 뭐 니오륨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요게 알파 붕괴랑 뭐 쭈쭈 뭐 했을 때 얘 원자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결국엔 반응식 세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36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자, 1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양전자 방출에서 나트륨이 22면은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21짜리라고 해도 되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설명해 볼 건데, 자, 예를 들면 36번인데요. 비스무트가 있고,
자, 그래서 20, 36번. 자, PI 원자가 있대요. 자, 여기 있는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209짜리예요. 얘랑 아연 원자를 충돌시키고요. 빵 때리는 거야. 아연을 빵 때릴 거고, 여기에 70짜리를 충돌시킨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NH라고 하는 니오늄이라는 원소가 나왔대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니오늄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 지금 한 개가 튀어나왔는데 얘가 지금 뭔지 모르는 거네. 그쵸? 한 개가 충성됐고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가 나왔대요. 중성자 하나. 그래서 이게 하나가 나왔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 하나 나왔을 때 그때 얘는 지금 반경이 1초보다 짧은 알파 분계를 통해서 또 바뀐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대충 얘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정리해보자. 자, 여기에 지금 209고 이게 70이니까 여기서 지금 279의 지금 질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1을 이제 우리가 중성자를 부여를 한 거잖아. 얘는 지금 200 얼마나 나왔대요? 78이. 78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치? 비스무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원자력 물어봤으니까 굳이 뭐 원자력은 몰라도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뭐 한대요? 자, 니오늄을, 자, 여기는 NH를, 지금 이게 278번이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대요? 알파 분계를 통해서, 린트게늄 요걸 변한대요. 그죠? 알파 분계를 해가지고, 린트게늄 이렇게 바뀐대. 이 RG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요게 알파자 튀어나가겠죠. 그쵸? 알파입자는 이제 우리가 2,4 헬륨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얘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274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돼서 278을 만족할 수가 있겠지? 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풀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핵화학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자, 37번부터 문제 좀 더 풀게요. 37번부터 42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